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사춘기 때 이제 관계가 좋을 순 없고, 관계가 좋았던 경우에도 사춘기가 되면은 부딪히고 대면해지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대화를 저희가 먼저 시작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자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노력을 하시는 것이 사춘기 아이랑 잘 지내려고 하는 것보다 아이한테도 더 좋고 나한테도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사이좋은 엄마 채널의 윤나라입니다. 저는 현재 구로 ABA 아동발달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이들 검사 그리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부모교육 그리고 또 외부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고 싶지 않은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이가 그런 사춘기를 겪기 전에 부모가 먼저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가 지금 이제 사춘기가 됐어요. 사춘기의 가장 큰 변화는 2차 성징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 아동계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자는 여성으로서, 남자는 남성으로서 필요한 신체 기관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런 그 과정에서 성호르몬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정수리에서 좀 냄새가 난다든지, 남자들 남자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신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첫 번째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호르몬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도 하고, 자신이 달라지는 신체가 아이들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특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부모님이나 가족보다 또래 관계에 더 좋아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엄마 아빠랑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냥 동네에서 같은 반 친구들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노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아? 그랬더니 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섭섭해 보였는지 엄마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더 좋은 거야 라고. 그래서 그래 그럴 때야 이제 쿨한 척 하면서 사춘기가 진짜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는 거, 그리고 사춘기가 온다는 거는 우리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하고 있구나, 잘 크고 있구나 라는 신호니까요.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도 좀 그런 이해를 가지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더라도 조금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사춘기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가장 크게 겪는 갈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중학생 부모님들께 들은 얘기인데, 이제 게임 시간, 자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한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사용수가 그거가 아마 제일 큰 갈등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년기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학업 갈등, 또 공부를 해라, 뭐 하기 싫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게임의 시간을 좀 많이 뺏기는 것들이 부모님들은 불만이신 거고, 이제 아이들은 이게 재미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친구들이랑 네트워킹이 있고 하니까 그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은 그냥 그 태도 자체에서 오는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최근에 내가 꼰대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회사를 다니니까 실제 꼰대거든요. 부장님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조금 더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버릇이 없다. 그래서 내가 사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당연히 다른 거다. 그게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고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불손한 태도나 말투에서 오는 좀 트러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의 학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막 공부해라 한다고 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초등학생이어서 그래도 사춘기 동안은 제가 공부 욕심은 내지 말아야겠다, 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계 같은 경우에도, 그 말투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짜증이 이렇게 솟구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 짜증을 막 내고 조금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렇게 수그러든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너도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니? 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와, 알고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순간적으로 욱해서 뭐 저나 동생한테 막 이렇게 근데 그러고 조금 지나면 우리 반응을 보면 자기도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춘기라고 생각을 하니 부딪히지 않고 그냥 조금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는 이제 한 번씩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뭐 하면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충격 이렇게 그냥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전통적인 한국적인 남성들은 또 그런 게 더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시기다라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우리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좀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감정 표현이나 조절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대화를 시작을 하려면 부모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계속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뭐 조정을 하고 대화를 하지만 제가 먼저 대화를 막 시도하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이는 어떤 식이냐면 엄마가 내 생각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은 신경 쓰지 마. 안아줄 때 사랑한다고 느낀다고 했으면서 애기처럼 대하는 거 싫어. 약간 이게 냉장고성을 오가면서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나 내가 오락가락 하는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지금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먼저 시도를 하기보다는 왔을 때 받아주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다고 해도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칙 이런 거를 좀 지켜줘야지. 그리고 어른으로서 훈육이 필요한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잘 지켜지려면 사춘기 전부터 좀 어떤 규칙, 절대 안 되는 마지노선 이런 것들은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밥 먹을 때 TV나 핸드폰 보지 않는다. 식당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식당에서 스마트폰 보지 않는다. 그런 저도 몇 가지들이 있었고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정한 규칙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냥 따랐거든요. 그리고 그걸 100%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저도 거기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니까 못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도 그냥 뭐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안 되면 자기가 이제 조절이 안 되거나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거 넘어가는 거였는데 사춘기에 특징적으로 달라진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이런 반응인 거예요. 싫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게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한 설정이라고 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람에게 바운더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자유롭게 두는 게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칫하면 사춘기에는 또 약간 이제 일탈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 건 맞는데 아동기에는 제가 이제 정해준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따라줬다면 지금은 이제 규칙을 같이 정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스마트폰을 사줬을 때 둘째 아이가 밤에 자다가 게임을 막 하는 게 좀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이 뺏기고 다시 돌려주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9시 이후에는 핸드폰 하지 말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켜지고 있었는데 첫째가 이제 사춘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 갔다 와서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나면 9시까지 핸드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10시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할 시간이 없으니. 그래서 저도 이제 타협을 했어요. 그래도 싫다고 하면 어차피 안 지켜질 것이고 그래서 네가 정한 규칙이니까 너가 지켜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10시까지 우리가 1시간 늘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그걸 지키고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의 규칙은 꼭 같이 정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루 그 다음날 하루는 휴대폰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칙을 같이 정해서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규칙을 같이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을 안 지켰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또 규칙이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규칙이 완전히 매뉴얼처럼 다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율성이 발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다 해주기 때문에 용돈이 막 되게 막 필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용돈을 줌으로 인해서 이 돈을 관리하고 내가 사용하고 어디다 쓸지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율성이 발달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용돈도 만약에 뭐 한 달에 한 번을 주면 한 달이란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처음 받았을 때 다 써버리면 나머지 한 3주는 돈이 없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결국 엄마가 다시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간을 짧게 뭐 일주일 단위로 주신다든지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자라고 규칙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면서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어차피 얘네들이 이게 없이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어서 조절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규칙이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오늘 처음 들어서 되게 신선해. 네. 그 치료에도 제한 설정이란데 그러니까 치료실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때리거나 뭐 장난감을 부시거나 던지는 거는 안 돼. 왜냐하면 공격성이 높은 친구들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죄책감을 갖게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 아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저는 통제적인 부모는 싫지만 그렇다고 권위가 아예 없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사춘기 아이가 봤을 때 나의 부모는 날 믿어주고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이제 앞에 얘기랑 이어지기도 하고 뒤에 나올 얘기랑도 이어지기도 하는데 부모가 일단은 그냥 자기 일 잘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짜증이 확 폭발했을 때 같이 확 폭발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사춘기엔 최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좀 던졌을 때 안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왜 아이들한테 화를 안 냈겠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엄마라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이 있고 욱하는 순간도 있고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상담도 받고 좀 그랬었어요. 그 화내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맥락에서 계속 화가 나는 건지 치료를 좀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는 편안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펑했을 때 같이 펑하면 그 모습 또한 모델링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좀 편안하고 지지적인 느낌을 주면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어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모의 감정 조절 또한 굉장히 중요하네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끔 깜짝 놀라는 게 제가 했던 말들을 하지 않고 제가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반성할 때도 있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 표현 또한 모델링이 되고 또 엄마가 감정 표현을 화가 난다고 해서 이걸 계속 누르면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누르다 보면 오히려 터트린 일 나올 수도 있거든요. 속으로 오면 나중에 자해나 이런 것으로 또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게 이렇게 폭발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이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유아 동기에는 폭발적인 것도 저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절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그런 상황들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이 많이 불편하면 울거나 뗐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걸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주려면 그 안에 진짜 감정이 뭔지 그러니까 얘가 우는데 이게 지금 그 다른 형제를 질투해서 엄마가 저렇게 하는 게 나가 섭섭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감각적인 불편함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인지 어쨌든 그거를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보시면 다음에는 애가 섭섭해, 억울해 저희 때 억울해란 말을 많이 이렇게 사춘기가 와서 이렇게 좀 가끔 폭언을 하니까 억울하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진짜 감정이 뭔지를 인식을 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삼키고 그런 거는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어떤 감정인지 인식하고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지를 차츰 배우면서 어떻게 근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 나가는 거네요. 그 폭발을 두려워하시는 어머님들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을 미리 전전긍긍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저렇게 할 텐데 그냥 이걸 들어줘야지 하면서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이의 감정 표현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이 아이의 진짜 감정이 뭔지를 같이 나누면서 아, 얘가 이런 마음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알려주시면 책임감이 좀 많이 커지는데요. 너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부모님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동심리치료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저도 진짜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감각놀이도 많이 시켜주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10년 넘게 육아를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거는 많은 어머님들을 보면서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그게 아이들한테도 전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엄마가 잘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이 아이에게 너무 공을 들이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부담스럽다. 자기도 되게 이제 훌륭한 아이가 되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어쨌든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주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잘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감정 표현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하면 행복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춘기를 가진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사춘기를 대비하는 부모님들한테 실천 가능한 팁 3가지 정도가 있다면요. 또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제일 꿀팁인데 아이들이 쓰는 용어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동생이 이제 놀러 왔는데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가 어쩔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제가 무슨 말하면 어쩔 이런 거 좀 간혹 하는데 저는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첫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저 첫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안물? 그러는 거예요. 안구? 이렇게 했더니 제가 너무 재밌어하면서 이거 이제 주고받는 게 좋았나 봐요. 근데 저도 그런 말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굳이 제가 그런 말에 쓸 일도 없고 이거 이제 해야 되나 했는데 걔네들만의 언어이니까 거기에 같이 좀 동참을 하면 그래도 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트랄랄레오 트랄랄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뜻은 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걸 살짝거리면서 해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애들이 했을 때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게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내 자식이고 사춘기가 또 왔는데 근데 최대한 저도 좀 이렇게 오픈 모드로 있으려고 해요. 요청하는 것만 들어주고 그냥 두자. 얘가 나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질풍 모드의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먼저 이렇게 하진 않고 저 밥 먹으러 가자고 안 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갈래? 이런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접근하시는 거. 또 좋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끝까지 듣는 거. 충조 평판하지 않기.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거 들으시고 가급적이면 조언을 하실 거면 진짜 짧게 하시거나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안물, 안궁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시비를 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한 영어인 거예요. 어쩌리 엄마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쩔 거냐 이러고 그냥 자기네들은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라서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사춘기 아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하나를 더 하자면 제가 지금 노력하는 건 저랑 남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사이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가정의 분위기가 좀 따뜻해야 얘가 지금 막 이렇게 질풍노도이지만 여기 안에서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 대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남편을 더 좀 잘해주고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아빠 오셨다 인사해 막 이렇게 하고 좀 남편한테 막 이렇게 사랑해 이런 말 하는 거를 일부러 약간 쇼윈도지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사회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이 가정에 대한 믿음과 안정감이 생길 것 같아서 오히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결국 사춘기가 지나면 얘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냥 부부만 남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늘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